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오늘은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시간을 거쳐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직접 컴파일해서 모듈형 패키지 매니저까지 발전해 왔는데요. 일단 이 역사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역사나 상식 같은 건 필요 없고 실전이나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섹션을 건너뛰세요. 먼저 컴파일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자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리눅스의 대부분 기능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컴파일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버에 개발 도구가 있다는 것은 해커가 침입 시 개발 도구를 사용해 마음껏 악성 코드를 빌드 및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보안상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 상식을 어느 정도 필요하기에 초보자는 사실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윈도우에서도 소스 코드 다운로드 한 후에 직접 컴파일해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리눅스도 다른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RPM은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의 줄임말로 윈도우로 치면 실행 파일과 실행 파일에 필요한 부수적인 파일을 한데 압축해둔 zip 파일과 같습니다. 윈도우라면 단순하게 압축된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리눅스도 이 RPM을 통해서 RPM 명령어를 이용해 설치, 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의 소스 컴파일 방식에 비해서 컴파일러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프로그래밍 상식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RPM에도 불편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그램은 실행되려면 B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즉 A를 설치할 때 B도 같이 설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RPM은 이렇게 동시에 묶어서 설치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게 B만 추가 설치하는 경우라면 RPM 명령을 2번 실행하면 되지만 만약 추가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많다면 해당 RPM들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고 다시 일일이 설치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A를 설치할 때 필요한 종속성,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디펜던시가 있는 6가지 자동으로 설치해 준다면 편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Um입니다. Um을 통해서 A를 설치하겠다고 지시하면 그냥 Um이 종속성을 체크해서 너 B도 설치해야 해 하면서 B까지 설치해 줍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C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A 앱과 마찬가지로 B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전이 문제입니다. A는 B의 버전이 1.4부터 2.0 미만까지, C는 B의 버전이 2.1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Um은 RPM을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만든 녀석이라 여러 버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RHEL 8부터는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서 같은 앱이지만 여러 버전을 한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윈도우에서도 단넷 같은 경우 여러 버전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모듈러 시스템을 도입한 Um이 DNF입니다. 여러분들은 로키 리눅스 9을 배우고 있는데 이는 RHEL9의 다운스트림 빌드이므로 RHEL 8에서 지원하는 DNF가 당연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Um보다는 DNF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즉 DNF를 배워보겠습니다. DNF 리스트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가 나옵니다.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치면 이렇게 계속 앱 목록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과 같습니다. 즉, 어떤 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목록이 앱, 정확하게 리눅스에서는 패키지로 부르는데 패키지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러면 설치된 패키지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뒤에 installed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현재 컴퓨터에 설치된 패키지만 나와요. 윈도우로 치면 시작 메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앱으로 간 다음 설치된 앱을 누르면 모든 설치된 앱이 나오잖아요. 이것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치된 앱이 많다 보니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크롤 쭉 내리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대기 기준으로 앞과 뒤가 나누어지는데 작대기 같은 경우 앞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뒷 명령어에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즉 뒤에 grep 명령어가 앞에 dnf 명령어, 정확히는 설치된 모든 패키지 목록을 가져오는 거죠. 이 목록을 grep이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grep 뒤에는 sudo가 있는데 sudo라는 단어가 들어간 줄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상한 게 맞는지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sudo가 들어간 줄만 나왔죠. 만약 시스템이 들어간 줄만 보고 싶다면 뒤에 sudo 대신에 시스템을 쓰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dnf info입니다. 아까 우리가 dnf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리스트는 패키지 이름만 나왔다면 info의 경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같이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방금 뭐가 많이 지나갔죠? dnf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특정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설명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특정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리눅스에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뒤에 설명을 보고 싶은 패키지의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스크롤을 살짝 올려보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아래에 있고 설치된 패키지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버전이 같죠? 사실 같지는 않아요. 릴리즈 버전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수두 보안 문제를 패치한 버전일 거예요. 어쨌든 dnf info 명령을 통해서 리눅스에 설치된 버전과 최신 버전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이용해서도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systemd-로 시작하는 패키지들만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sudo 패키지의 정보를 보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위로 살짝 스크롤하면 현재 설치된 버전과 더 최신 버전의 패키지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이 sudo 패키지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뒤에 업데이트할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실행하니 오류가 납니다. 권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sudo를 이용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할 패키지의 정보가 나오고 업데이트를 할 건지 물어봅니다. Y를 입력해서 업데이트 하겠다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 뭔가 하나 더 물어보죠. 이건 지금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려는 곳을 신뢰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퍼티에 처음 접속할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비슷한 게 떴다고 보시면 됩니다. Y를 눌러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빠르게 설치가 진행되고 끝납니다. 이제 정상 설치되었는지 인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아까는 available packages가 있었는데 이제는 installed packages, 즉 설치된 패키지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거예요. 이번에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엔진X라고 가볍게 쓰는 웹서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인스톨 뒤에 설치할 패키지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역시나 권한 오류가 납니다. sudo를 붙여서 실행해주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수두를 설치할 때는 하나만 설치했는데 이 녀석은 뭐 4개나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A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B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죠. 윈도우도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 녀석들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을 거예요. 비주얼 C++ 재배포 패키지라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고성능 기능이 필요한 앱이나 게임 같은 경우 C++로 개발하는데 너무 밑바닥부터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개발합니다. 이때 만들어둔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재배포 패키지입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오류 해결 방법에 이 재배포 패키지가 손상되었을 수 있으니 새로 설치해 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처럼 많은 게임이나 앱을 실행하려면 이 재배포 패키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놀로지 나스에서도 이렇게 패키지 정보를 보면 종속 패키지라고 해서 먼저 설치되어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리눅스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면 엔진엑스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여기에 종속성, 디펜던시가 있는 이 세 가지도 같이 설치해야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서 y를 입력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또 다른 명령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n을 입력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명령어인데 뒤에 -y를 추가하면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는 자동으로 y를 입력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면 묻는 과정이 전부 yes로 처리되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패키지를 보면 총 4개가 설치된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설치를 했으니 제거도 해 봐야겠죠. 제거는 remove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패키지 이름만 써주면 되죠. 역시나 오류가 나죠. 이제 이런 오류 보면 권한이 부족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보면 엔진X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엔진X가 지워지면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종속된 패키지도 같이 지운다고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엔진X 코어가 필요한 다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삭제 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엔진X 코어 같은 경우는 직접 설치한 게 아니라 엔진X의 디펜던시로 설치했기 때문에 엔진X도 지울 예정이고 엔진X 코어가 다른 패키지에서도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지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unused라고 나와 있는 거죠. y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4개의 패키지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DNF를 통해서 패키지 목록 조회, 정보 조회, 업데이트, 설치, 제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뭐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한 문장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유랑인이었습니다.